고객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 차이와 그에 따라 필요한 혁신의 실행력 차이, 고객과 실행력, 이 두 가지 역량 차이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자 해결 방법은 기업이 빅데이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빅데이터 활용의 모든 것,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빅데이터는 어떻게 마케팅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입니다. 대기업에서 27년간 쌓은 내공을 바탕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 비즈니스를 이끌어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담긴 책입니다. 발표는 고객 경험 혁신, 고객 경험의 무기, 글로벌 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의 사례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랑받는 브랜드, 지속 성장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고객 경험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애플, 아마존, 스타벅스, 넷플릭스, 이 글로벌 브랜드들의 공통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열혈팬을 많이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브랜드들이 열혈팬을 많이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고객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최신 관심사, 구매 내역, 관심 카테고리를 반영해 보고 싶은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예로 들었던 스타벅스는 고객 맞춤형 커피를 주문받은 최초의 브랜드입니다. 커피를 진하게 마시고 싶으면 샷을 추가할 수도 있고 라떼도 일반 우유 대신에 저지방 우유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의 취향뿐 아니라 마시는 양도 스몰, 톨, 그란데, 벤티 사이즈로 나뉘어 양 조절이 가능합니다.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며 감성적인 연결고리를 만든 스타벅스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CJ1 같은 경우는 제휴 브랜드를 자주 이용할수록 포인트를 더 많이 지급해주고 지급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포인트 적립과 사용의 선순환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고객이 다른 브랜드로 이동하지 않게 자물쇠를 잠그는 이른바 브랜드 로깅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예전 말로는 단골이라고 하는 이 고객층은 해당 브랜드를 선호하고 반복적으로 구매 활동을 유지합니다. 성수기 비수기 상관없이 자주 방문하며 가족이나 지인을 매장에 데려오는 등 수익 창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성 고객은 다른 일반 고객에 비해 최소 3배에서 5배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입소문을 퍼뜨려서 어떤 광고 노출보다도 가치 있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렇듯 성공한 브랜드의 중심에는 고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빅데이터가 고객 경험의 무기라고 말하는 걸까요? 디지털 시대에 고객이 남긴 흔적인 빅데이터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생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데이터인 포스 데이터는 고객이 결제하는 시점에 집계되는 모든 데이터를 말합니다. 영수증에 표기되는 모든 사항은 데이터로서 저장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포스 데이터를 통해 구매 이유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누가 어떤 주기로 방문해서 무엇을 사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말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는 온라인상에서의 데이터인 웹, 앱 로그 데이터입니다. 온라인 로그는 포스 데이터와 달리 고객의 모든 행동을 수집할 수 있는데요. 검색, 클릭, 장바구니 담기, 결제 등 자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까지의 모든 행동을 데이터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사이트 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사용자 경험, 상품 정보를 개선하고 비즈니스 성과 개선으로 연결됩니다. 온라인 데이터인 소셜 데이터는 인터넷 유저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공유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은 채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는 네이버나 구글보다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가 있어 젊은 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을 모르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을 때 검색 포털은 텍스트와 사진을 중심으로 소개가 나오고 직접 블로그나 카페에 들어가 가수인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유튜브는 실제 뮤비나 컨텐츠를 보여줌으로써 시각적으로 더 명확히 확인하게 해줍니다. 네이버와 구글은 트렌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실시간 검색어로 검색 자체에 관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데이터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포털입니다. 국가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인 정보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 자산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빅데이터가 고객 경험의 혁신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번에는 전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데이터와 모바일 플랫폼의 결합으로 나타난 큰 혁신인 평점은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우버나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핵심은 신뢰입니다. 사용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나보다 먼저 이용해본 고객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우버는 우버 기사에 대한 평점 공유를 통해 불신과 걱정을 없애주고 에어비앤비는 호스팅이 완료된 후 호스트와 게스트가 각각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숙박 서비스의 품질과 주변 환경, 숙박 만족도, 사진과의 일치성, 직접 이용한 게스트들이 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다른 게스트가 에어비앤비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게스트의 만족도를 관리합니다. 에어비앤비 평점의 특징은 본인의 집을 내어줘야 하는 호스트를 고려해 게스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게스트가 깨끗하게 사용하고 약속을 지켰는지, 호스트가 믿고 집을 내어줘도 되는지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호 평점 방식은 관리인 없이 직접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에어비앤비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소셜 데이터와 분석 툴을 잘 활용해도 기본적인 시장의 트렌드와 고객의 심리를 파악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검색 트렌드입니다. 검색은 트럼프의 당선도 예측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대결에서 대부분의 여론과 정치 전문가들은 클린턴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클린턴의 우세였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막말, 거짓말,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세종대의 경영학과 우종필 교수님입니다. 그는 구글 트렌드의 데이터 분석 결과 미국 대선 당선자는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종필 교수님은 빅데이터로는 그 어느 곳에서도 힐러리가 당선될 만한 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프를 보면 데이터상으로는 힐러리가 단 한 번도 트럼프를 이긴 적이 없잖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드러내놓고 트럼프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스마트폰이나 PC로는 본인이 궁금한 혹은 당선되었으면 하는 트럼프를 많이 검색한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는 그 순간 본인도 모르는 본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는 무의식적인 인터넷 검색의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전체 데이터의 합이 어떻게 사람들의 심리와 선호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효과에 따른 가격 전략 차별화도 중요합니다. 아마존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을 바꾼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마존은 고객에게 최저가로 판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마트, 이베이, 타깃, 베스트바이 등 온오프라인 경쟁사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그에 따라 가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인기 아이템은 가격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아이템을 비싸게 받으면 가격 이미지를 해치고 경쟁사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은 상품의 수요를 테스트하기 위해 혹은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가격을 자주 변경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가격 추적 회사인 캐멀닷컴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성경의 가격을 최저 8.49달러에서 최대 16.99달러까지 100번 이상 변경했습니다. 오래된 아이템인 성경의 가격이 자주 그리고 크게 움직인다는 것은 아마존이 그때그때의 수요 상황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존은 자사 가격, 경쟁사 가격, 그에 따라 수요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을 변경합니다. 성경 가격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은 2012년 말 성경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던 시기는 세계가 멸망한다고 예측되던 시기와 동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에서 미니 시리즈 성경이 방영되기 시작했을 때 아마존의 성경 가격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이렇듯 계속 움직이는 시장을 제대로 파악해야 적시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 고객의 구매 경험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기업의 손실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혁신과 개선에서 멈추지 말고 고객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 지향적인 관점에서의 빅데이터와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은 프로세스와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이 기술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축해야 하는 무엇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얻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야 하고 그 차이는 누구라도 금방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들이 쉽게 따라오게 하고 싶지 않다면 끊임없이 개선하고 혁신하세요.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세계 최고의 큐레이션을 가지고도 여전히 계속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상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빅데이터 활용의 모든 것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